안녕하세요, 박지영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이 F타입이요. 네. 이미 나온 지 몇 년 지났는데도 이 아름다움이 처음에 봤을 때 그 감동이 식질 않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 차 때문에 제규어에 입사하고 싶다고 느꼈었던 차라서 아마 네. 디자이너님 말고도 많은 학생들한테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회사에서 일하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그 박지영 디자이너님 제가 2017년도 말이었죠. 제규어 디자인 어워드 때 뵀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별일 없으시고요. 시간이 금방 가서 벌써 2년 지났더라고요. 그때 됐던 게. 올해는 그러면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원래도 같은 행사 때문에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온 것은 그 같은 행사 카디자인 어워드 이제 사전 설명회를 하러 왔고, 이제 이 어워드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학생들이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드리고자 왔습니다. 본 행사는 12월에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때 일상이 좀 궁금해요.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무래도 회사 퇴근 시간이 조금 요즘 한국도 많이 대부분 뭐 5시, 6시쯤이죠? 네, 저희도 그런 시기라서 5시쯤 퇴근을 하고 제 시간을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디자인을 하고 집에서는 잘 쉬고 네, 왜 그 디자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네. 디자이너 뭔가 좀 환상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평범한 그냥 네. 직장인의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 제가 디자인 팀에 속해 있으니까 제 주변은 다 디자이너들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것이 특별하다 뭐 이런 거를 음. 크게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와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네. 특별한 거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모든 회사를 퇴근하고든 언제든 모든 시각이 좀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되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이 다르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실 한 회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죠. 뭐 월급쟁이죠, 네, 뭐. 네, 월급쟁이죠 사실. 월급쟁이인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장점이겠죠. 커요. 네. 저는 사실 자동차를 좀 그냥 조형적인 관점에서 좋아하는 사람이지 운전을 즐겨서 자동차 디자인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차를 타면서 즐기는 것보다도 좀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히려 진짜 많이 걷는 걸 좋아하고 걸으면서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인지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어떻게 디자인된 차들이 예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 대부분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아무래도 자동차를 사랑하고 자동차 디자인을 사랑해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의 관점이 또 좀 새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점을 조금은 잃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제 시각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많이. 디자인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각국 안전 법규도 까다로워져서 이런저런 많은 신차들이 이 차도 저 차 같고 그 비슷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규어는 다른 브랜드와 어떻게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 차가 저 차 같고 이렇게 비슷해지는 경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또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법규 안에서 계속 거기에 맞춰 나가다 보면 고쳐야 되는 것들을 고치다 보면 처음에 디자이너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또 트렌드라는 것에도 또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비슷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트렌드에 너무 편중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패션이든 화장이든 무엇이 되었던 사실 너무 유행하는 거를 그대로 하고 나면 한 1, 2년만 지나고 봐도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때는 제일 새로웠는데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더 촌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접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지금 잠시 새롭기 때문에 트렌드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아름다워서 트렌드인 것인지를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이것이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는 거지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거를 디자인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 제규어에서는 어쨌든 좀 순수함이 주는 미학을 가장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더해서 시각적으로 관심을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고 계속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타임리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순수함에 관련된 미학이 좀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 때문에 이것이 희석되지 않게 저희가 표현하려는 것이 희석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규어가요. 요즘 IPS를 필두로
전동화 작업의 한창이에요. 네. 그리고 또 파워트레인 구조가 바뀌면서 자동차 형태도 아이페이스처럼 변하는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실루엣이 되게 한 선으로 단순한 네. 원박스 같은 네. 그런 쪽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반면 제규어의 슬로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뷰티풀 패스트카예요. 네. 그동안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긴 보닛, 네. 롱노즈 쇼테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티 DNA를 강조해 왔었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그 달라진 파워트레인에 맞춰서 제규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비율 있잖아요. 그게 네. 깨질 것인지 아니면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네.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때까지는 딱 프로포션을 정할 때 처음에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엔진이 앞에 들어가느냐, 중간에 들어가느냐, 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프로포션이 달라져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결국에는 전기 배터리의 두께에 따라서 프로포션이 결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얇게 하느냐가 또 스포티함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느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사실 좀 더 도전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차들이 어쨌든 배터리가 두꺼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만큼 좀 많이 뚱뚱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캣포워드 디자인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기존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동차들 뭐 앞이 보닛이 길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보다는 이제 그런 새로운 프로포션에 대한 도전이 더 많아지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가 지금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그 어떠한 높이건 어떠한 패키지이건 이것이 좀 더 섹시하고 슬림할 수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될 수 있게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최대한 그 패키지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제 그 최고의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뽑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이 차가 가질 수 있는 특성에 가장 잘 맞는 프로포션이 이것이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때 공감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네. 그럼 그동안 그 롱노즈 쇼테크를 고집했다고 해서 네. 그게 앞으로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건 아니고 네. 그 기술에 맞춰서 네. 그 안에서 새로운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그쵸, 방법을 그 찾는 거군요. 롱노즈 쇼테크라는 그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기술력이 엔진이 앞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차가 가진 성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시켰던 부분이 있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가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공간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고 소비자들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생략시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게 돼요. 그런 캣포드 디자인을 하면 사실 디자인한테 좀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데 한 번은 저희끼리 막 미팅하는데 이제 어떤 다른 디자이너가 약간 푸념 같은 장난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그냥 앞에 쭉쭉 빼고 좀 섹시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저희 보스가 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기로 아니 우리가 요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때까지 얼마나 싸워왔는데 이제서야 이만큼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았는데 이걸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뭐가 되냐 이때까지 한 거를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디자이너들도 1mm라도 더 앞으로 나가려고 혹은 더 뒤로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기회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프로포션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안 칼럼 디자이너께서 네. 은퇴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안 칼럼 씨와 그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거 있나요? 저도 사실 처음에 뵐 때는 되게 소위 말하는 쫄았었거든요. 너무 유명하신 분과 같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긴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냥 편안하게 많이 대해주시고 이야기하는데 거리낌도 없으시고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강압적이거나 싫은 소리를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정말 부드럽게 계속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놀랬던 그런 일화 같은 걸 구체적으로 뭐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이제 한 2년 차 됐었을 때 1년 차 조금 넘었었을 때 그때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저희한테 별게 아니지 않아서 이제 좀 고민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이드 이제 밑에 실 부분에 있어서 그 각도를 저는 최대한 밑으로 집어넣어서 좀 그 부분이 덜 보이게 하고 싶었고 딱 사이드에서 봤었을 때 근데 엔지니어들은 이건 이만큼 튀어나와야 된다고 해서 최대한 집 가깝게 만들으라고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 너무 그때는 어린 디자이너였고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라서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안 칼럼이 듣더니만 한 번도 그렇게 저희 디자이너들에게나 누구한테 강하게 말을 한 적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냥 엔지니어들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리고 내가 말했다고 하라고, 이거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이런 식으로 부드러워야 될 때 부드럽고 강해야 할 때 강한 그런 게 되게 잘 되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리더십이라는 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또 느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저희 같은 카디자인 어워드 때문에 왔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일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아무래도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개는, 아무래도 본인이 좀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디자이너다 보니까 제규어의 디자인에 대한 책임감도 당연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동차 디자인 자체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디자인 분야가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디자이너들이 너무 빨리 지쳐버리거나 너무 경쟁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즐기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일단 좋은 분위기 안에서 디자인을 잘 해서 이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다른 자동차 디자인 전반에도 너무 경쟁만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은 함께 그냥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느낌으로 가자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너가 제규어 디자이너로서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가 지금 느끼는 좋은 것들을 최대한 끝까지 기억해서 이것들을 또 좋은 곳에서 잘 전달할 수 있어야지만 네가 여기서 배운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인터뷰 중이니까 이안 칼럼이라고 말하지, 그냥 이안 줄리안 하면서 진짜 편하게 이야기하고 뭐 같이 디자인 팀들끼리 막 같이 드라이빙 가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그 영광인 것 같아요. 같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4년 반 정도 같이 일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지만, 네, 그래서 근데 저희 팀들도 대부분 그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 안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훗날 그 박지영 디자이너께서 디렉터가 되시면 그 당시에 신입 디자이너한테 야, 나 이안 칼럼이랑 같이 근무했었어 하고 자랑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도 자랑은 그렇다면 네. 줄리안 톰슨 씨가 제규어의 디자인을 이끄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향후 제규어의 디자인 방향은 어떻게 바뀌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두 사람은 사실 18년을 같이 일을 했거든요. 제규어에서 제규어라는 브랜드를 놓고 이안 칼럼이 줄리안을 스카웃해 와서 같이 일을 해왔고, 그렇게 제일 베스트 프렌드라고 봐도 될 만큼 친하게 일을 했지만, 또 두 사람의 성향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심지어 그냥 두 사람도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정도냐면, 제가 저한테 와서 제 디자인을 보면서 이안 칼럼이 와서 이거 나는 좋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줄리안은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장난치면서도 그렇게 정말 그만큼 달라요, 성향이. 이안 칼럼 같은 경우는 도전을 즐기고, 이제 그 도전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한 표현의 욕구가 더 강한 부분이 있고, 줄리안 톰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걸 너무 즐기는 사람이고 그런 걸 좋아하지만 도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높은 위치에 가면 제규어라는 브랜드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느끼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좀 더 도전에 거리낌이 없는 쪽이 줄리안 톰슨이기 때문에 되게 과감한 시도를 선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팀 안에서 저희 제규어에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모든 한 팀이 다 한 가지 소리만 내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색깔과 다른 보이스를 가진 사람들을 한 팀에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안 칼럼이 나오고 줄리안 톰슨이 그 자리를 함으로써 조금 도전적인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또 다른 디자이너들은 또 이안 칼럼 같은 성향을 가진 디자이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조율된 상태에서 네, 또 좋은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공부하신 RCA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입학 절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현재 RCA 등 유명 디자인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예비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때 한국 교육이랑 이제 영국 교육의 차이점이 좀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스킬 위주의 공부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자동차 스케치를 어떻게 하고 이제 이렇게 스킬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워왔고, 근데 이제 RCA 같은 경우는 첫 인터뷰 때부터 이제 그 학교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의 흐름을 많이 보고, 그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사실 스킬은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 스킬이 이 사람의 전체 실력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놀라기도 했던 부분 중에 한 개가, 사실 한국에 훨씬 더 스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RCA 가면은 한국에서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훨씬 더 그림 잘 그렸는데 이런 느낌들도 많고 한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 뽑혔고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느냐를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RCA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보신 상황에서 유학길에 네. 오르셨었다고. 네. 거의 완전 한국통이신 네. 상태에서 네. RCA에 입학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되게 한국적인 마인드를 안고 계셨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네. 나도 모르게 체득돼 있는 한국 스타일 때문에 네. 어려운 점은 없었고, 그게 혹시 장점으로 작용된 점도 있는지.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외국인이랑 처음 오래 대화해봤던 게 RCA 인터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고 제가 상상하는 그냥 그곳에 가서 제가 상상하는 리액션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입학을 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순간 제가 아니게 되고,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빨리 적응한 나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때까지 겪어왔던 시간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말해서 뭐 이런 말들 많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들었을 때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면, 영국에서는 주관적인 말하기를 계속 이렇게 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말하기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상대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조금 부셔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이던 말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는 것들, 그런 훈련들을 학교 과정을 통해서 조금 경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좋았고, 근데 또 동시에 또 한국적인 것이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 문화라는 게 있고 예의 범절에 대한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막 말씀하시기로는 외국 가면은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사실 그게 싸가지 없어도 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겪고 배워왔던 문화는 이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했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대화법을 가지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회사라는 것도 시스템이 있고 상사가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캐주얼하고 편안한 분위기이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그걸 막무가내로 이용하기보다는 조금은 저 나름의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제가 한국인으로서 체득한 것들이 이런 대화 방법으로서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장점으로 여겼던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 소재 연구의 해체주의적 그리고 윤리주의적 접근으로 쓴 논문이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려면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 영감을 얻거나 그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데도 많은 네. 노력을 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디자인 외에 다른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별도로 공부하시는 분야가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사실 이제 자기 생각을 스킬적으로나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익혀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말 패션이건 건축이건 무엇이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한 가지에 너무 편승돼서 거기에서만 보여지는 특색을 억지로 자동차 디자인에 옮겨오고 싶지는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느끼고 사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사는 거니까 저 역시도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것들이 디자인으로 표현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좀 때가 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은 아니었었고 그냥 미적인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무엇이 예쁜지를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제가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부분은 이것이 왜 예쁘고 이 이면에 어떤 것이 있길래 이것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지라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약간 심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미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생겨서 내 책도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글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한 개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디자인적으로나 패션이든 건축이든 너무나 제가 즐기고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제품이건 글이라는 것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느껴지는 게 다르고 이것이 사실 글자일 뿐인데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 형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들이라서 저도 많이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논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즐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때까지는 그림으로만 표현해 왔었다면 그때는 이제 글로 한번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써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또 조금은 책 읽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다양한 세계를 빨리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책은 몇 권이나 읽고 있어요? 많이 읽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많이 읽지는 않고 그냥 책마다 다르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책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니까 한 달에 그래도 2권, 3권은 최대한 읽으려고 하고 잡지를 좀 많이 봐요. 저는 매거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매거진이 이미지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보려고 해서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조금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저거 2권 읽고 책 읽는다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생기는 호기심들을 조금씩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서 읽고 있어요. 소설은 어쨌든 누군가 상상해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 편이고 철학책이나 뭐 이런 그런 책들은 어떤 키워드들을 던져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더 읽는 것 같은데 뭐 알고 읽는 건 아니고 그냥 읽는 거죠. 자동차 잡지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어차피 일할 때 맨날 자동차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 편인 것 같고 잡지는 패션 잡지를 압도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패션 잡지들이 워낙에 트렌드를 빨리빨리 표현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와 가장 좋아하는 차를 알려주시는데요. 네.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는 제기어 외부에서 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차는 제기어 한 대, 제기어 아닌 차 한 대 말씀해 주세요. 마틴 마르지엘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패션 디자이너인데 근데 사실 제 논문도 그 사람한테 좀 많이 영감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해체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디자인을 해왔고 90년대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쇼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그러면서도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한데도 그게 또 아름답게 표현되기도 하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궁금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쨌든 해체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좀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면서 자동차 디자인에 접목을 시켜보고 싶었던 게 논문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그만큼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제기어 중에서는 진짜 F타입 정말 너무 좋아하고 이 차 때문에 정말 제기어 오퍼 왔었을 때 나는 저 차를 디자인한 사람 밑에서 배울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왔었어서 F타입을 제일 좋아하고요. F타입이 아닌 차 중에서는 포르쉐 911 좋아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964 정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구상에 자동차 디자이너 타이틀을 달고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고 다들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짐작컨대 되게 악발이셨을 것 같거든요. 논문 쓰시고 이럴 때. 너무 독해 보이나? 네. 그 박지영 디자이너의 열심이란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 그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독할 땐 독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뭘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을 때 사실 저는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집중을 할 때 확 집중하고 집중을 안 할 때는 좀 전혀 안 하고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할 때는 정말 독하게 하는 편이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중앙대에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사실 학교 선배님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안 한다고 많이 혼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많이 자고 스케치 양도 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를 더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많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도 많이 말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이란 기준이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이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방법도 다를 수가 있고 스킬적으로 많이 쌓아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저 스스로 알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보고 남들이 보기에 노는 것 같아 보였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디자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었었고 그 부분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기준이 꼭 양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표현해야 되는 시간이 왔었을 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고 정말 한 장에 그냥 다 담아내겠다는 식으로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장수는 적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저는 이 한 장에 그냥 다 보여주겠다라는 듯이 정말 독한 마음으로 한 장을 그려왔던 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저의 독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양적으로만 열심을 따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정말 절대의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채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했건 어떻게 했건 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그 선까지 갔었을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걸 열심히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지금 이미 그 사람이 한번 갔던 길이고 새로울 게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무조건 밤을 새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제 효율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쉬어야지만 제가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이는데 이제 그 에너지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밤을 새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밤을 새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선배의 입장이 되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후배님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럴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또 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규어에서 이런 어워드를 준비해 주는 것도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것도 또 제가 또 학생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대교에서도 어쨌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워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기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